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탄핵 심판, 여기에 핵심적인 쟁점은 과연 탄핵 소추의 동일성이 인정되는가, 국회 의결을 거칠 때의 탄핵 소추안과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탄핵 소추서가 소추 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명문 규정은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정청래 쪽에다가 내란죄를 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것이 헌재가 밝힌 겁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결정할 일이다. 원래가 이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 규칙을 준용합니다. 헌재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 규칙을 준용한다는 것은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각하시켜야 됩니다. 각하라는 것은 재판을 안 한다는 겁니다. 안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은 법대로 하면 됩니다. 헌법재판관은 특별한 어떤 위치에 있는 신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하나의 공직자입니다. 헌법재판관 역시 만약에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나 등으로 얼마든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시빌 서번트, 공복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에 복종해야 되는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헌법 제정 권력이자 헌법 개정 권력이고 국가의사의 최종 결단권자인 국민이 지금 헌법재판관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각하해야 한다고요. 이거는 일부 국민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중도층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하는 측에서도 그대로 이 헌법재판이 진행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에 만약에 불복을 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감하게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소추서를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각하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다시 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탄핵소추안을 다시 만들어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접수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끝난 겁니다. 더군다나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파면이라고 하는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감옥 가는 것보다 그리고 벌금을 무는 것보다 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당연히 무죄 추정의 원칙도 적용되어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인두비오 프로레 원칙도 적용되어야 하고 그리고 적법 절차가 준수되어야 하고 그리고 저울처럼 공평한 그런 과정과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근데 벌써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미선 재판관이 고발을 당하는 등 지금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습니다. 더군다나 윤 대통령 측에서도 지금 내란을 빼면은 80%가 날아간다. 그러면 내란이 있을 때와 내란을 뺄 때와 이 탄핵소추안이 동일하다고 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각하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윤 대통령 측에서 정식으로 한 말이기 때문에 만약에 각하를 하지 않을 경우에 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의를 하고 또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이 재판 불복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유승민조차도 재판 불복 현상이 일어나면 이 나라는 내란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안철수조차도
지금 이 내란죄를 뺀다는 것은 국회가 재의결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헌법재판관, 유력 정치인, 그리고 윤 대통령 측,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번 탄핵 소추안에서 이 사기 탄핵, 그 다음에 소추 사기 이런 얘기를 짓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국회 의결을 거치는 것을 다시 하고 탄핵 소추서를 다시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에게 그 내란죄 부분을 빼라고 얘기한 적도 없다. 따라서 그 부분은 재판관들이 헌재가 결정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좋습니다. 그럼 헌재가 결정할 부분이라 한다면 헌재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심판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한 심판을 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헌법재판소가 이제는 그 수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불명예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민주주의에서 중후정치를 거쳐서 지금 무정부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형식적 법치주의만 남았을 뿐 실질적 법치주의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그야말로 완전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법치주의가 멸망한 상태에서는 민주주의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치주의 국가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경제 대국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면 헌법재판소가 대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 결단은 법대로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이번에 이 탄핵소추, 이 탄핵안 당연히 각하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법대로 가야 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만이 지금 이 혼란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눈치를 보느냐고 이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다면 그야말로 헌법재판관들은 두고두고 역적에 불명예를 안게 될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건대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지금 재판관들이 결정할 사유라고 말했죠. 재판관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재판관들이 모여서 각하 결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만약에 만장일치가 안 된다면 투표결에 붙여서라도 만장일치가 안 된다면 표결에 붙여서라도 각하 결정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끌어안고 가다가 모두가 폭사하고 말 것입니다. 폭탄입니다. 사기 폭탄입니다. 소추 폭탄입니다. 이 폭탄을 헌법재판관들이 끌어안아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이거 폭탄 끌어안고 대한민국을 망조의 길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폭탄을 다시 집어 던져야 됩니다. 특히 이 폭탄을 가져온 쪽에 돌려줘야 됩니다. 자, 헌법재판관들 재판관 회의를 통해서 이 탄핵소추를 각하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을 무엇보다도 크게 부탁드립니다. 강시엽TV입니다.